목 좀 목이 지금 사탕 불었어. 목이 기침이 나와가지고. 저도 목이 지금 아이고 있어요. 언제 나가셨어요 여기서? 아니, 마루에서요. 네. 10월 10날 나갔으니까 한 달 됐네요. 아직 얼마 안 되셨네. 어디 쪽으로 가셨어요? 여기 더 가깝습니다. 한 10분 정도 거리. 예. 역삼역 쪽에. 10분 정도. 알겠습니다. 거기 괜찮아요? 한번 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못 갔네 한 번 더. 네. 자리를 빌려주세요. 시작해. 시작할게. 네. 쫄지 말고 하면은 투자는 같이 외치는 겁니다. 아시죠? 자꾸 귀가 내가 작아서 그런지 자꾸 내려와서 더 땡길게. 짧으세요? 아니 길어서 이게 귀에서 자꾸 이렇게 넘어와서. 괜찮아? 네. 이거 좀 더 땡겼으면 해서. 네, 제가 좀 더 당겼어요. 괜찮아? 오케이. 예,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예, 오늘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님을 모셨는데. 진짜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계 1등 기업. 세계 가우디 오디오. 가우디오 랩. 예. 가우디오 랩입니다. 가우디오 랩. 죄송합니다. 예. 예. 투자 회사인데 가끔 제가 그러니까요. 예, 우리 가우디 오디오 랩의 오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본인 네.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우디오 랩 오현호입니다. 저희는 VR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오디오 기술을 개발하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세계적인 회사고요. 네. 예. 손 대표님 처음부터 감탄이 너무 심하시다. 예, 하여튼 그 VR에 오디오가 들어가려면 네. 좀 뭐가 달라야 되는 거죠? 기존의 오디오들도 뭐 돌비도 있고 서라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 일단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영상, 네, 눈으로 영상, 보는 것을 먼저 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떠올리죠.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가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오감, 5가지 감각으로 사실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이든 가상이든 세상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소리로 듣는 것, 네. 또 손으로 만지는 것, 냄새, 그 맛 이런 걸 다 포함할 텐데 네. 이 촉각이나 냄새나 이 맛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IT 기술로 잘 이제 재현을 못 하고 있는 네.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눈과 함께 같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이제 소리인데요. 소리죠. 이 소리에 대해서 사실 세상 분들이 그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쓴 채 가상현실을 준비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소리를 통해서도 가상현실의 경험이 완벽하게 그곳에 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자, 네. 여기서 잠깐 네. 끊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명쾌하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가상현실과 소리가 같이 간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내가 그곳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옆에 새소리가 여기서 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 새소리가 원래 여기서 나던 소리가 이제 이렇게 돌리면 뒤로 들어가서 뒤쪽에서 나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요. 네. 기존에 우리가 헤드폰을 통해서 소리를 듣던 기존의 오디오 뭐 우리가 뭐 돌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소리로 듣게 되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따라와 버립니다, 저를. 그래서 새는 여기 있는데 고개를 돌리면 소리는 이렇게 따라와 버리는, 영상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혀 이해 못하신 것 따라온다는 게 따라오면 좋은 거잖아요. 소리가 따라오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영상과 이 대표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논다. 이 대표님 이제 소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나고 영상과 있어요. 따로 논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시선과. 그렇죠. 소리가 이렇게 여기서 나고 있는데 네.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예. 그런데도 소리 나는 물체는 여기 있는데 네.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고개를 돌렸는데도. 그렇죠. 예. 네, 그 문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예. 지금의 이제 시장에 있던 기술들이 그런 문제를 네.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그 문제를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만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네.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아니 저는 이해는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사람이 귀 2개의 센서를 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이 두 쪽에 이제 귀
안에 이제 고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센서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은 사실은 왼쪽 오른쪽뿐만 아니라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지 위에서 소리가 나는지 아래서 소리가 나는지 이 3차원 공간을 우리는 사실 다 듣습니다. 눈으로는 앞에 보이는 요 공간을 보지만 귀로는 3차원을 항상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원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구현하고자 하는 원리인데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를 구별하는데 이 귓바퀴가 역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얼굴 모양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통이 그 역할을 합니다. 즉 앞에서 네. 나오던 소리는 왼쪽 귀에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고 오른쪽 귀는 귓바퀴를 이렇게 튕겨서 들어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여기 부딪혀서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오. 두 개가 들어와서 우리 뇌에는 아 이렇게 들어오면 소리가 음색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학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앞에서 나오는 소리, 뒤에서 나오는 소리. 예.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어떤 소리를 어떤 방향이 어떤 소리를 앞에 놓고 싶으면 그때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죠. 가우디오 랩에 보통 이제 VR 헤드셋에 스피커가 여기 헤드폰. 헤드폰이나 뭐 달려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앞에서 날려오는 듯한 효과를 주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예. 부딪혀가지고 옆에 맞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약간 앞쪽에서 소리를 때려서 여기 부딪히고 그렇죠. 나오게끔 전달하는 예, 건가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구성되는 거는? 가상현실에 실제로 여기에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여기서 나면 우리 귀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네. 우리는 헤드폰을 쓰고 그 소리를 재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헤드폰 안에서 이 여기서 오는 것 입체감을? 같은을 구현을 하는 것을 저희의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이 헤드폰의 앞단에 있는 이제 CPU, HMD 기기라던가 네. 이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CPU에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소리에다가 그 효과를 입혀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그냥 일반 헤드폰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해도 예, 충분히 효과가 그리고 난다. 그냥 기존 있는 그 하드웨어 기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여도 저희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그 음원들이 네. 소리가 나는 음원들이 그 각 소리가 나는 물체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야 내가 움직여도 그 위치 맞습니다. 정보를 그 위치 정보가 있으면 우리께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위치 정보를 만드는 것을 이제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한다, 저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영화와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 혹은 이제 게임과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운드 엔지니어가 하시는 일이 영화라는 장면 안에서 폭포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으면 폭포 소리를 이 위치에 위치시도록 하는 일이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하시는 일인 거고요. 그 작업을 그대로 하면 생기는 데이터를 이제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이 폭포 소리는 여기 있다라는 위치 정보 값인 거죠. 그 메타 데이터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 소리를 그 데이터와 원래 음원을 가지고 이 위치에 해당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를 실시간으로 입혀주는 거죠. 입혀주면 이제 VR 기기를 쓰고 시선을 이걸 보다가 이쪽으로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들리는 효과가 나게끔 만드는 그렇죠, 맞습니다. 거라는 예. 얘기죠. 메타데이터와 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치가 바뀌면 상대적인 위치가 바뀐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위치에 맞는 값을 계산해서 그때의 필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왜 어려운 기술인가요? 네, 역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왜 그 의문의 일패 같은 느낌이죠? 두 명과 싸우는 듯한 느낌이. 네, 예. 이게 왜 아, 어려운 예. 기술이냐면 이제 음원이 예. 여기 하나 있었다고 하면 네.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필터링을 해주면 되는데 세상에 있는 소리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공간에서도 제 소리도 있지만 저기 뭐 이상한 팬 소리도 들리고 밖에 걸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네. 음원 하나하나가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필터링을 하다 보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구현하는 게 이론적으로 없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건 너무 무거워서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들 이제 데이- 얼려두었던 데이터 처리량을 줄여 그렇죠. 그것을 얼만큼 작은 연상량만을 가지고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저희는 서두에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했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네. 마침 이 VR 시장이 오기 직전에 2014년도에 저희 분야와 관련돼서 제일 유사한 기술을
하는 이 표준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제 표준화 네. 회의가 있었는데 이건 이를테면 이제 저희 분야의 올림픽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직전 올림픽 대회에서 저희가 그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과의 그 경쟁을 뚫고 표준에 채택되었던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 당시에 경쟁 잠시만요. 예. 네. 이거 꺼내놓고 하시죠. 예. 네, 마이크가 뭐- 잠깐 떨어져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패의 충격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충격을 못 일어나시는데 자, 아, 예. 예. 받으셨어요? 예, 네, 여기 네. 있습니다. 자, 예. 주머니 다시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방송 사고는 또 우리 난생 처음이네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예. 이런 건 네. 편집되는 거거든요. 편집 없습니다. 아, 편집 예. 없습니까? 이런 게 제 뒤- 이런 게 오디오 사고 아닌가요? 예. 가오디오니까 이런 사고를 네. 한번 내줘야지 또. 네. 일부러. 네. 아, 예, 그렇죠. 제가 오늘 그렇잖아요. 각인을 그래서 시키려고. 제가 평소에 안 보여드리는 제 뒤태를 보여드렸네. 이게 화면. 굉장히 야, 제가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올림픽 같은 거기서. 아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올림픽 대회와 같은 이제 엠팩이라는 표준화 회의고요. 네, 엠팩. 여기는 저희가 아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네. 애플, 구글, 뭐 삼성, 뭐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고요. 대회고 매년 1년에 한 3번 정도 그 표준화 회의를 하는데 마침 말씀드린 것 같은 그 기술에 대한 표준이 2014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 저희 국내 회사로서 그리고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가 기술을 제안했는데 세계적인 회사인 퀄컴이나 이제 독일의 아주 유명한 국영연구소나 이런 회사와의 경쟁을 뚫고 표준에 채택이 됐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 여기서 VR의 어떤 사운드 포맷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시한 게 채택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조금 정확히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시절에는 이제 VR이라는 게 시장에 없던 시절이고요. 네. 오큘러스가 나오기 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저희가 원래 이제 타겟을 했던 것은 UHD 방송을 위한 이제 입체 입체 음향. 음향. 예. 아, 그게 VR로 네, 그 기술이 진화가 돼서 진화가 된 VR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성능이 어느 정도 뭐 다른 경쟁사 대비 아까 뭐 예를 들면 독일 회사 네. 또 있고 또 미 네. 퀄컴 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네. 회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 건가요? 네, 당시 저희가 그 기술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들 또 표준화하는 사람들이고 엔지니어들이면 굉장히 비슷한 실력.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 뭐 누구는 2배 더 좋은 점수를 이기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m를 그렇죠. 달린다고 해도 0.1초 차이로 그렇죠. 승부가 갈라지는데 이제 저희가 당시에 제안을 했던 기술에 대해서 다들 놀랐었던 것이 연산량을 남들보다 2배 낮추었어요. 그런데 음질 평가를 했는데 성능은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가 오히려 나와버린 것이죠. 네. 아니 약간 이거 뻥인지 네. 굉장히 뭐 현실 같지 않은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 자 그래서 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네. 대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네, 역시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도 좋은 질문 할줄 다음에 알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 VR 시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VR 가상현실 시장이 모두 영상 위주로만 이제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발전이 됐죠. 예, 발전이 됐고 오디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제 아무 솔루션이 없는 상태였고요. 네.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소리를 넣었더니 이제 영상 하시던 분들이 이상하다. 이게 왜 몰입감이 이렇게 떨어지지? 이게 문제가 소리구나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희는 그 문제를 푸는데 이 솔루션이면 되겠지 하고 딱 갖고 와 들어가 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컨텐츠를 만들 때 위치값을 잘 심어주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면 저희에 해당하는 그 기능을 해주는 플레이어가 이제 이런 기기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지만 들어가서 이제 구현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솔루션을 어디에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 툴을 이용을 하면 아주 편리하게 영상 화면을 보면서 360도 영상을 보면서 이 위치에 이 소리가 있어야 돼라고 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클릭만 하면 그 위치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생기도록 네. 하는 툴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헐리우드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께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는 이제 편의상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를테면 유튜브 네. 뭐 아니면 뭐 오큘러스 같은 플레이어 위에 저희 이제 플레이어가 들어가서 그런
그 소리를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죠. 대표님이 원래 저기 사운드 쪽으로 전공을 해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팀 멤버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아, 예, 예, 예. 아, 드디어 예, 질문이 예. 나왔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 아, 조금, 오늘 좀 늦게 나왔어요. 하나 건졌네요. 조금 아, 늦었습니다. 참. 네. 안타깝지만 하세요. 네. 그 좋은 질문이라고 한 것이 네. 제가 제 이름이 오현호인데요. 네. 그 현자를 뒤로 바꾸면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예. 썰렁하죠. 썰렁한데요. 아, 예. 오현호인데 현자를 뒤로 바꾸면 오디오다. 오디오다. 네. 아,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썰렁하네요. 네. 그 사실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알게 되고 아 나의 이제 인생의 그 직업은 오디오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아, 정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오디오 사실 음악을 듣고 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그 네. 시절에 이제 전축을 장만해서 뜯어보기도 하고 예, 밤새 음악 듣느라고 네. 즐거워하고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부터 꿈을 이제 오디오로 키웠고요. 그래서 예, 오디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얕은 지식으로 공부를 해보니 전자공학과를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전자공학과를 갔고 예, 그쪽에서 음향 쪽 오디오를 전공을 해서 오디오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네. 이제 그게 2002년도였고 2002년도. 예, 그때 이후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오디오 TV에 들어가는 오디오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은 이제 오디오가 그렇게 그 시절에는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신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어서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디오긴 하지만 오디오를 표준화라는 그 기술을 이제 제한하는 이런 네. 쪽에 연결을 시켜서 하던 일로 이제 일종의 일을 일부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올림픽 대회에 계속 참여를 해서 표준화 활동을 하던 중에 마침 그 저희가 금메달을 딴 그 종목이 그 다음에 VR이라는 시장으로 이게 시장이 열릴 것 네. 같은 상황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회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그전 시대에는 저희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돌비의 이 훌륭한 로고 브랜드를 이길 수가 저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어서 VR VR 시장 시장에서는 돌비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조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돌비가 이 방송을 안 보기를 바라긴 하는데 네. 좋은 기술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에 해당 VR 쪽에서는 좋은 기술이 없다. 기술을 잘 안 갖고 있는 회사여서 이 분야에서는 예. 그래서 빈 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들어가서 지금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빨리 시장에 전개를 하면 오랜만에 기술이 좋으면 인정받는 이제 시장이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비 같은 경우는 모든 영화나 모든 영상물 뒤에 뭐 돌비 로고를 맞습니다. 받고 하면 로열티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엄청난 또 수익원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다 특허로 보호되면서 그렇죠. 팀에 소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딱 만들어 놓은 룰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IP 쪽으로 좀 안전 장치가 좀 많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저가 그 오디오는 이제 이름에서 온 저의 인생의 업이었다고 하면 네. 대기업에 다니면서 오디오 일을 하면서 이 말씀드린 표준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표준화라는 거에 대한 결과물은 좋은 IP, 좋은 특허를 네. 만드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을 잘 다닌 덕분에 운이 좋게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발명자로 들어 있는 특허가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실은 이제 특허에 대한 IP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재주를 저희 회사에 담은 거죠. 오디오를 잘 알고 오디오 시장을 알고 그다음에 오디오로 어떤 차별화를 VR에서 할 수 있다라는 오디오 거를 잘못 치다가 오현호 그래드가 예. 그것까지 합한 거 아닌가요? 별로 안 좋은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네. 저희가 잘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회사 좀 상태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몇 분들이 계시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그 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그 표준화가 끝났을 때가 2014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저희 회사의 이름이 거기서 오기도 했는데요. 그 표준화에 저희 기술이 채택됐던 회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우디, 가우디 그래서 성당이 가우디를 이름 붙이셨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말 토요일 날 저희 공동 창업자랑 야 우리 이거 VR로 가보자 했더니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그 가우디 성당에서 이제 그 투합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 이거 프로젝트 가우디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이름이 가우디. 맞습니다. 그래서 가우디 오디오 랩이라고 하다가 이제
더 줄여서 지금 가우디오. 가우디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명이 출발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장에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희 투자자 분들한테도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셨고 네. 그렇게 이제 송 대표님도 만나기도 했었고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가우디라는 거는 프로젝트 전에 다니던 회사의 이제 프로젝트였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우디가 이제 스핀오프를 해서 이제 가우디오 랩이 만들어진 거고 그 회사에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은 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전 저의 이력이 그렇듯이 오디오를 계속 하던 덕분에 오디오 업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제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아는 사이여서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하면 누가 더 잘하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사실상 싹쓸이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회사에는 지금 현재 직원은 총 오늘 현재로 17분이 네. 계시고요. 그 중에 오디오 쪽 전공을 하신 분, 오디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 5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석사까지 하신 분들이 2분이 계십니다. 7명이 이제 오디오 전문가들이시고 예. 네, 비디오도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영상이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송장님, 그 VR 시장이 그 아까 압축을 얘기하셨다 그러면 모바일 VR 시장을 네. 주 타겟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가우디오 압축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압축한다기보다는 처리하는 네. 그 용량, 그러니까 처리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네. 효과인데요. 그것이 지금 유효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바일로 갔을 때 네. 이 그 두 가지죠. 이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혹은 더 많은 음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조금 더 몰입감 있는 퀄리티를 제공해 주는 거, 네. 음질을 제공해 주는 것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모바일에서의 느낌과 모바일이 아니네 이제 어큘러스처럼 이제 PC 기반도 기반에서도 VR 예 그쪽에서의 느낌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인 거고요. 타겟은 일단 모바일로 보고 맞습니다. 계신 거예요. 모바일까지 커버를 하는 PC도 당연히 커버를 커버는 합니다. 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이것이 네. 모든 플랫폼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저희 베타 버전들이 있는데 이것은 iOS,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윈도우즈, 맥 상관없이 다 돌아가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돌비라는 회사는 그 이제 라이센스 모델이잖아요. 네. 이제 저희는 누구에게 라이센스를 어떻게 하는 모델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또 하면 안 되겠죠. 네, 역시 이렇게, 예, 저희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이고 저희가 늘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질문인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모델은 돌비라는 회사가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이제 레퍼런스를 참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툴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플레이어에 또 저희 툴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만든 걸 다른 걸로 구현을 하는 거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걸 거꾸로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한쪽이 수용을 하면 다른 쪽이 따라가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냐라고 하면 단말기는 우리 모든 유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쪽 수량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이쪽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이를테면 디즈니, 뭐 드림웍스, 뭐 워너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거겠죠. 물론 국내에도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툴을 저희가 웍스라고 가우디오 웍스라고 불리우는 툴이 있는데 이 웍스는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께 무료를 배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기술을 느껴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디즈니의 컨텐츠가 많이 유통이 될 텐데 뿌려질 텐데 그럼 이 디즈니의 이를테면 컨텐츠를 플레이하고 싶은 VR 플레이어들은 저희의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라이센싱으로 수익을 올리는 모델을 추구합니다. 그런 건 안 되나요? 이렇게 뭐 디즈니의 일단 그 가우디오 랩의 어떤 솔루션을 공급해 가지고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네. 어느 그 단말기로 네. 디바이스로 보더라도 네. 그걸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뒤에 저희 전혀- 소프트웨어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로는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예.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근거이기도 하고요. 네. 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저희는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네네. 투자를 했고 감사합니다. 이미 뭐 세계 그 뭐 1등 기업인 거는 굉장히 네. 1등 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거나 또 걱정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초반에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이제 VR 시장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뭐 저 자신 뭐 이렇게 답할 줄 알고 네, 썰랍니다. 예. 예, 그러게요. 네. 그런 좋은 답이 있습니다. 아, 예, 농담이고요. 예. 예, 그 VR 부분 시장이 좀 늦게 열리지 늦게 않을까. 열릴 때 저희가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회사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이제 속도도 조금 빨리 올 것 같고 저희가 혹시 안 오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여전히 두려운 것은 이제 돌비라는 회사가 어쨌든 저희한테는 이제 골리아스인 건데 막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VR 시장에 오기 전에 오디오 시장은 어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훌륭한 로고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회사가 사실 시장을 지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이 여기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늘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예. 계신 예.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예. 예, 이혁희 정남희 팀장님, 국장님 예, 이혁희 팀장님, 예. 베이루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예, 성장사다리 펀드 소정군 본부장님, 오늘 서정훈 본부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직접 감사드립니다.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황인정 팀장님, 예. 팀장님. 최배우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늘 예. 저희가 이런 후원 덕분에 네.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마이크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성장금융에서 사준 건데. 조심히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아, 예. 마이크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아산나눔재단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 네. 오늘 질문을 역시 좀 예, 질문이 많을 것 네. 같은데 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우리 홍준 대표님. 네, 저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아까 말씀하실 때 VR에서 이 청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VR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시각적인 충격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 가장 와닿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오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 VR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시각이 워낙 절대적이어서 사운드나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감만큼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의미가 있어야 부가가치가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각적인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우디오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답하면 네, 되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하는 것보다 유명한 분의 이 쿼엇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 저희 그 조지 루카스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리는 경험의 절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리네요. 네. 아, 예. 그래서 VR에 와서 소리가 더 중요해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단 360도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가상현실에 갔을 때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볼 방향에 대한 자유도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스필버그 감독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소비자가, 청자가 여기를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소리가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가 거기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되라는 걸 소리라는 어떤 효과를 통해서 끌어줄 수 있는 그 유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거를 영어로는 이제 어퍼던스, 그러니까 행동 유도성이라고, 어폴던스라고 어폴던스. 행동 유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TV라는 것도 TV 너머의 가상현실이 있었던 거죠. TV라는 윈도우 너머의 가상현실이 있고 저희는 그 당시에는 현실의 소리와 현실의 환경이 있고 윈도우 하나 너머에서만 가상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소리는 거기서 이렇게 타고 넘어오면 되는 소리였는데요.
VR로 왔더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 공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그곳에 있는 소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귀라는 센서는 눈과 다르게 앞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도 듣고 위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소리를 모든 방향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VR이 내가 정말 거기로 간다라는 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너무 진짜 아주 훌륭한 예. 답변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예,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말씀 중에 VR 시장이 늦게 올 염려가 있다라는 고민을 이제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늦게 열리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VR 오디오 외에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다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제가 늦게 오면 어떡하지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 VR 시장이 늦게 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안이 있다라기보다는요. VR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서이고요. 이제 그것을 발견한 곳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나라 중국인데요. 중국에서의 지금 VR에 대한 수용 혹은 속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고 모든 우리 뭐 이를테면 얼마 전 광군제였나요? 그 중국 축제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쇼핑을 해갔다는 이제 뉴스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컨텐츠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중국에 있는 그런 우리가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 컨텐츠들을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 중에 VR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금 걱정하는 일은 어떤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야 저 선수들이 지금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만큼 엄청나게 지금 그쪽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저희의 비즈니스의 물꼬가 터질 것 같다라는 점이 일단은 그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장에 들어가는 걱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소리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다라는 원리로부터 소리의 방향성을 주고 좋은 음질을 만드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것이 기존 시장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고 브랜드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결정이 되었는데 VR 시장은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됐을 때 얼만큼 좋으냐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시장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의 브랜드 가치를 저희 기술로서 보여주고 나면 이걸 통해서 다시 기존 시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가면 기술이 좋아도 게임이 안 되는데 여기서 브랜드를 쌓고 나면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는 돌비랑 저희 기술 이름이 이제 비슷한 이름이 이제 승부가 되는 수준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기술이 좋다라는 거가 이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VR에서 AR로 넘어가는 건 저희한테는 그냥 아주 내추럴한 그냥 당연한 시장의 연장선상이고요. 그다음에 소리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코어 중에 하나인데 소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소리를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기기에는 사실 소리를 내는 기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볼 때 크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아마존 에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커죠. 그렇죠. 스피커인데 얘가 스마트한 스피커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큰 뉴스를 만들어주는 삼성이 할만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디오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헤드폰을 통한 그리고 차를 통한 왜냐하면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야 소리를 들어야 사실 좋은 스피커와 나쁜 스피커, 좋은 음질과 나쁜 음질이 이제 구별이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음악을 듣는 시장이 지금은 이걸 통해서 나 혼자 들을 때 출퇴근을 하면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차에서 운전을 하고 갈 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는 사실 크게 들으면 윗집 아랫집에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니까 집에 있는 오디오 기기는 사실은 이제 아주 부자가 아니면 의미가 없죠. 쫄트도 사운드를 좀 올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예. 네,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먼저 질문해 주신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질문인데요. 시장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늦게 온다면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든 우리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게 이제 알려짐의 힘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저희 회사 이름이 좀 알려지고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많은 그 러브콜이 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헤드폰을 만들고 있는데 이 헤드폰의 음질을 좀 좋게 만들어 줄 수 없나요? 이런 리퀘스트가 오기도 하고요. 또 VR 오디오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서도 그러면 그 기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를테면 영화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운드를 우리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제 요구들이 오는데요. 지금은 교과서에 나온 스타트업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좁히고 포커스를 하라는 얘기에 저희가 이제 그 해서 사실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유혹이 되는 이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오로지 VR에 포커스를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보다도 예상한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좀 더 늦게 오거나 뭐 더 늦게 오는 시장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생존 전략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네. 그 텐센트 사람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중국의 그 HMD 디바이스 회사들이 대체 몇 개나 있어 그랬더니 몇천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백 개도 아니고 몇천 개쯤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화창베이에 가면 그 심천에 아무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하고 중국의 이게 기상도가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릅니다. 그냥 그 HMD 만드는 회사들이 몇 센트 만들고 몇 센트 남기고 팔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 아까 질문했던 홍준 네. 대표님이 잘 더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질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기술적인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디오 믹싱 또는 오디오 마스터링의 경우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데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다만 지금 VR에서 달라진 거는 기존에 보고 있는 것이 2D에서 3D로 바뀌었고 3D가 되면서 VR은 입력값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제가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력값이 생겨서 그걸 트래킹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는 트래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간소화시켜서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기존의 애니메이션 회사나 게임 회사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VR 기술로 따라온다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시간 갭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건데 만약 사운드가 중첩이 돼 있을 경우 동시간대에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다른 방향에서 만약 있다면 그것까지도 이제 트래킹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무한대까지 이게 트래킹이 다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도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3차원이라는 3D 오디오라는 얘기를 너무 저희의 선배들이 많이 써와서 좀 식상해져 버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3D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3D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원래 다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이제 이머시브다라고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이 입체 음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열심히 프로세싱을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운드 씬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면을 보고 있다, 고정돼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얘를 프로세싱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얘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틀어만 주면 되는 상태로 사운드를 믹스해서 보내줬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아까 얘기한 문제가 생긴 거죠. 고개를 돌렸더니 소리가 따라와 버리는.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세싱을 여기서 해야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슈퍼컴퓨터로 하던 계산을 여기서 해야 되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옛날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레프트 라이트를 구별해주는 정도만 하던 그 기술을 쓰던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거기 있는 느낌. 여기서 새소리가 나면 정확히 그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처럼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프로세싱을 모바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게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술적 난이도의 이제 갭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처럼 각 개별 이제 음원에 대해서 음원 값 신호 자체와 위치 값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메모리가 무한해서 모든 음원을 다 가질 수 있다면 혹은 전송을 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무한해서
모든 음원을 보내줄 수 있다면 저희가 프로세싱을 하는 데는 이 컴퓨팅 파워가 버텨주는 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모바일 기기, 앤드로이드 기기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30개 정도까지의 객체는 무리 없이 리얼타임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는 장점은 사람은 사실은 30개의 소리가 개별적으로 난다고 이 세 소리를 다 구별해서 듣지 못합니다. 내가 포커싱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우리가 집중하게 될 몇 개의 주요 컨텐츠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대략 많이 인정해서 한 5개, 6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컴퓨팅 파워는 이제 충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VR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전망이라든지 그런 논의가 사실은 작년 말 올 연초부터 급물살을 타면서 네. 뭐 단말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단말기 제조사들 중심의 어떤 분위기나 그 컨텐츠를 쌓는 어떤 스팀이라든지 뭐 어떤 PS VR이라든지 어떤 유통 플랫폼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그 각 플레이어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최종 승자나 강자를 어디로 대표님 보고 계세요? 되게 조심스럽게 네.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인 거는 맞는데요. 현재의 성적표로만 보면 HTC 바이브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고 그래서 되게 잘 하고 있고요. 바이브. 네, 그래서 여론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가 있고, HTC. 예, 네. HTC 바이브. 대만 회사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벨브랑 같이 맞습니다. 네. 예,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스팀.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유통을 하고 유통하고 하드웨어는 HTC 바이브가 잘 만들어서 또 네. 유통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큘러스라는 디바이스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줄 알고 페이스북에서 엄청난 이제 비용을 네. 두고 투자를 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바이브가 등장을 했는데 기술이 전혀 뒤지지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하드웨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시간의 문제이고 어차피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치 오큘러스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리는 세상에서는 즉 오큘러스가 그리는 세상에서는 오큘러스로 플랫폼을 장악을 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일 건데 시간이 지나면 모토로라가 그랬던 것처럼 뭐 혹은 그 예전 TV 매니팩처러들이 혹은 레노버가 가져간 IBM처럼 네. 예, 중국 회사가 어느 날 오큘러스 간판을 가져가서 하드웨어를 중국 회사가 만들게 되지 않을까. 결국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누가 갖느냐의 이제 얘기로 바뀔 수 있는데 그건 역시도 구글이 아마 두려워할 것 같고 뭐 애플이 두려워하고 페이스북이 두려워할 텐데 중국 선수들이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역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중국이 플랫폼을 오히려 세계로 퍼뜨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예. 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우리 회사가 설립할 때부터 이제 팁스로 저희가 이제 회사했는데요. 팁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뭐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사했죠. 굉장히 감사했죠. 네. 네, 저희가 저희 말씀하신 대로 송 대표님 캡스톤의 투자를 받고 또 저희 같은 라운드에 투자를 받았던 것이 이제 소프트뱅크인데 두 투자사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 그 다음 라운드까지 버텨야 했으면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7명이나 되는 오디오 전문가를 포함한 저희 지금 18명이나 되는 인재들을 적절한 시기에 데리고 오는 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팁스라는 그 지원금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충분히 저희는 사실은 자랑은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말씀드린 게 아직도 저희 회사의 매출은 빵원입니다. 1원도 매출을 올려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투자도 잘 받기도 했지만 좋은 인재들을 이제 모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기저에는 팁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VR에 대한 어떤 VC에서의 어떤 관심과 이런 것들도 작년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예. 시작돼서 올해 투자가 좀 꽤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뭐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VR, AR이 큰 흐름이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시기에 온 것 같고요. 거기서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승부 보는 게 승자가 과연 될 거냐, 아니면 단말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될 거냐, 플랫폼을 만들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냐 봤을 때 그 세 가지는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려면 흥행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직은 아주 그 단말기가 대중화돼서 쫙 뿌려진 것도 아니고 단말기는 중국이 있고 플랫폼은 미국, 뭐 중국 이게 섞여져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 회사들은 어차피 시간이 뭐 천천히 오더라도 성장해 가는데 충분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사운드 부분은 다른 경쟁자들이 많지 않은 그런 좀 관심을 덜 가졌던 비어 있었던 영역 같았어요. 거기에서 좀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구축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송 대표님은 뭐 건너뛸까요? 아니요. 예.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사실 우리 예. 오 대표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술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이렇게 생각해내고 그거를 이렇게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영역이 넓지만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좁혀가지고 딱 이렇게 파고 가시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대표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이 회사가 뭐 한 1, 2년밖에 안 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죠? 넘었습니다. 예, 네, 조금 넘었거든요. 아니, 딱 저는 보면서 네. 오디오 업계 최연석 같은 느낌이 뭐 겉모습도 그렇고 말 톤도 그렇고 예. 맞죠? 예. 네, 그런 느낌. 뭐 머리 스타일도 약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이 베테랑의 네. 베테랑의 모습을 이 기술에만 갖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디벨롭하는 속도가 네. 정말 빠릅니다. 예, 정말 빠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은 누구나 인정한 엠팩 스탠다드로 1등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계신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오버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차분하게 아마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막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네. 다음 라운드에 돈이 좀 필요하신가요? 다음 라운드에 필요하시겠죠? 최근에 그럼요. 돈 네. 많이 클로징했다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라운드에는 뭐 대충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실 걸로.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조금 일찍 유치를 했었던 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여행 경비죠. 미국에 가기 위한 여행 경비를 이제 그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내년 그까지 소진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디즈니든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선수들이 저희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열심히 네. 사용을 할 예정이고, 예, 그래서 예,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다음 투자를 저희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욕심은 미국에 있는 VC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걸로. 얼마 승부를 정도? 하고. 예. 투자를.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뭐 투자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시리즈 한 B를 예. 미국에서 하실 예. 때 네. 뭐 오디오니까 한 500억 정도는 펀드레이징. 아, 숫자는 되게 좋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유 대표님, 자, 하여튼 뭐 네. 500억 얘기하시는데, 예.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예. 예. 다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볼 텐데.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자리만 마련해 주십시오. 아하, 룸만 마련해 주십시오. 이 대표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예. 캡스톤에 허락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룸만 마련해 주십시오. 예. 예, 이 대표님 바로 센스 있게 역시 이 대표님의 예. 이 센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 예. 쑥스럽습니다. 예, 오늘 오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